세상 사는 이야기 양종훈이 만난 사람. 진행해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 이미지학과 양종훈 교수입니다. 수많은 명곡을 낳은 그룹 부활의 리더이자 선글라스와 함께 긴 머리를 휘날리며 웃음을 선사하는 분, 바로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입니다. 대중에게는 음악인으로 잘 알려졌지만요, 꽤 오래전부터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재능 기부를 통해 아이들에게 음악적 기회를 주고 이웃을 위한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는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입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있다는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사랑에 대한 음악을 넘어 다양한 활동으로 사랑을 전하는 분입니다.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실물로 봬도 참 멋지시네요. 뭐 자주 못 듣는 얘기인데. 올해로 부활이 데뷔한 지 31주년이 됐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하루하루 열심히 그냥 살았어요. 네. 30년 됐더라고요. 또 열심히 살아야죠. 40년 돼서 될 때까지. 근데 노래할 때와는 다르게 아주 짧게 답하시네요.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도 짧으니까 4분이니까. 근데 말이에요. 네.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김태원 씨 아내 사랑은 노래도 보면 다 아내를 위해서 바치잖아요. 31년 됐는데요. 만난 지가. 근데 그 친구만 유일하게 저를 좀 인정 안 하는 제가 뭔가를 나이가 들어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있죠. 뭐 잘했으면은. 네. 근데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좀 이렇게 제가 좀 좀 자존심 상하는, 상대방이 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인정을 안 해요.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칭찬받기 위해서 이제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하느라 바빴을 텐데 88년부터 한 음악 공연 봉사라든가. 네네네. 나름대로 근데 너무 그렇게 굵직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부활이 30년 역사에서 한 25년 정도는 좀 어두웠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죠. 수면 위로 드러난 건 한 5년밖에 안 됩니다. 어두울 때 그냥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뭘 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혼자서 뭔가를 했던 기억은 좀 납니다만. 네. 어떤 계기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정한 겁니다. 저한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 저를 정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모든 과거의 안 좋은 것들도 제가 그런 것들 다 끊을 때도 스스로 제가 저한테 정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작지만 가서 통기타라도 한번 치고, 네. 그리고 좀 나눠주고. 네. 곧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음악으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답이고, 또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해야 순수가 고갈되지 않은.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봐도 되죠. 지금부터 쭉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강원도 지역에 학교가 텅텅 비었어요. 그렇죠. 전교생이 한 20명? 그들도 에너지를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네. 너무 친구들이 없으니까. 네.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룹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어서 제가 곡을 써주고. 네. 그래서 그 곡으로 작은 학교들끼리라도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네. 학생 수가 많아야만 아름다운 건 아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70명씩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더 사실 좀 쓸쓸하긴 하지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거의 선생님 한 분에 학생 5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감이 빠르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크고 학교 자체의 경관도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네. 그런데 그걸 약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가슴 아픈 게 아니다 하는 걸 드리기 위해서 그룹 사운드를 제가 한번. 그래서 음악에 빠져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룹 사운드 주니어 부활이네요. 그래서 부활하면 좋으니까. 네. 근데 말이에요. 부활이 아닌데도. 그렇죠. 네네. 근데요, 처음 아이들에게 다가갔을 때 낯설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빅스타를 지금 만난 거니까. 아니, 그 빅스타의 그 눈빛이 아니라. 네. 집에 가야 되는데 귀찮게 어떤 아저씨가 와서 이걸 지금 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은 악기를 못 하는데. 굉장히 귀찮았겠죠. 그런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죠. 달라졌죠. 사운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학교로 오고 싶어지고 오. 왜냐면 그 멤버들을 만나야 되니까 합주를 하려면 네. 근데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음악도 재능이 있는 점인지도 모르고 처음 음악을 접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타 줄을 잡는다.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기타를 발견할 때 저희 집 후미진 곳에서 네. 아주 낡은 기타를 발견할 때 재능이라고는 저도 0%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 어떤 그 사춘기 때 약간 고독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좀 이렇게 좀 폐쇄적인. 근데 그 기타를 만나면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확률이 낮더라도 퍼센테이지가 그중에 몇 명이라도 유명한 음악가나 작곡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죠. 그런 강원도 오지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네. 생활하다 보면 네. 에피소드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다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예. 그때 그 필리핀에서 제 딸이 네.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필리핀에서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무슨 약간 아픈 게 있어갖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제가 12평짜리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한 3개월 같이 살아야 되는 네. 방은 하나밖에 없고 뭐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강원도 오지에 가서 그런 걸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정작 제 아이는 돌보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 친구는 정신적으로 이제 아파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내가 정작 내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저기서 하고 있었구나 하는 또 가슴 아픔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가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있죠. 산골 밴드에 대해서 네. 이런 노력으로 강원도의 학교에 정말 주니어 부활이 생겼어요. 네네. 이름이 안밑들 밴드라고요? 네, 안밑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밑 초등학교고요. 안밑. 그리고 그 초등학교 앞에 그 운동장을 뜰이라고 하지. 안밑 운동장을 안밑 뜰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불어인 줄 알았어요. 불어보다 아름답죠. 근데 밴드가 그 안밑들에서 울려 퍼지니까 어떤 반응들이 생깁니까?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요. 일단 아이들이 눈이 지금은 아주 초롱초롱해요. 그래서 예. 여러 군데 이렇게 좀 친구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러 다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 부활 콘서트에 와서 무대에 올라와서 인사도 했고. 이야. 그래서 안밑들 완이라면 퍼스트라면 저는 강원도 지역을 맡고 있거든요. 네네. 홍보대사를. 네. 그 지역의 그 작은 학교들에 그게 다 바이러스처럼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 음악이. 이야. 근데요. 밴드 구성은 어떻게 인원이 다 되고 악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드럼, 베이스, 기타, 보컬, 네. 키보드, 브라스 이렇게. 이제는 저희 공연의 게스트를 오프닝을 해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성과를 이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참 순수해지고 맑아질 것 같아요. 어른을 만나는 것보단 나아요.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이게 그 창작에 대한 것이 고갈되는데 네. 그것을 그나마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제 스스로 그래야 그나마 좀 남아있는 걸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 순수를.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세상 사는 이야기 양종훈이 만난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부활의 리더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와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알려주며 재능 기부도 하고 있지만요. 여러 곳곳에 노래 기부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렇듯 기부에 열정을 쏟는 이유 무엇입니까? 제 노래 스타일이 사실 약간 가요이기도 하지만 좀 약간 팝적인 것도 있지만 많이 있죠. 예, 사실은 약간 캠페인적인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옛날 치면 위아더 월드 같은 그런
노래처럼 음악 분위기가 좀 캠페인적인 느낌이 많아요. 제 음악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특히 뭐 그런 어떤 통일에 관한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가 이번에는 또 그 언어순화 그 아름다운 한국말을 너무 이상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을 노래처럼이라는 곡으로 KBS 아나운서하고 전국 아나운서들하고 같이 합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노래를 만드는 건 좀 보람있게 생각해요. 예. 근데요, 직접 기타도 만드신다고? 네. 저는 그냥 공방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동양인에 맞는 악기를 그 기타가 서양인에 맞게 나온 악기이기 때문에 다소히 손이 작거나 하면은 치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거기에 동양인에 맞는 특히 한국인에 맞는 기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기타 제작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겁니까? 기타 제작에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공방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커지겠죠. 잘 되면. 지금 6분 정도의 직원이 계시고요. 이사진을 빼고. 그리고 4분이 기술직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좀 장애가 있으신 분이고, 또 한 분은 퇴직하신 분. 음률이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건 이 기타 이름은 폴 제페토고요, 일단. 네. 폴은 뭐 종교적이라 좀 죄송하지만 제 세례명입니다. 예. 그리고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만든 할아버지의 이름이고. 그렇죠. 악기 자체는 사실 그 고가의 미국이나 영국의 악기하고 우리나라 악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아, 그렇습니까? 악기는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 손가락의 느낌으로 그게 많이 영향을 받는 거지. 아예 고가 뭐 몇천만 원씩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팬더다. 뭐 미국의 일렉트릭. 그럼 그거는 딱 뒤에 보면은 1964년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나무가 오래됐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근데 모든 악기는 그 64년도에 만약에 1000대를 만들었다면 그 악기가 지금 현재 몇천만 원을 하는 이유는 나머지는 다 뒤틀어졌고 남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가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5천만 원 상당히 가는 겁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도 마찬가지고. 예. 몇백 년 전의 악기인데 꽤 많이 만들었을 텐데 몇 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라는 것은 절대 휘지 않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은 최근에 나무를 잘라서 만드는 악기는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 카메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메라인 도구일 뿐이다. 그렇죠. 가격이 비싸고 가격이 싸고 이런 것으로 사진이 잘 찍혀지는 것은 아니다. 그 작가의 마인드죠. 당연합니다. 작가의 시선과 그게 저하는 거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집니다. 이혜리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장인의 손길을 좀 가득 느끼고 왔는데요. 네. 그쪽에서는 좀 나무 냄새도 은은하게 풍겼고요. 그래요? 기타를 비롯해서 뭐 첼로, 바이올린, 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악기들을 만드는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함께 가보시죠. 여기는 그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곳입니다. 현장에 와보니까 뭐 기타나 뭐 바이올린 또 뭐 첼로, 베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색소폰 등 이런 관현 악기들도 쭉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또 한쪽에는 그 악기들을 직접 만드는 그 작업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참 장인의 손길도 느껴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악기들이 쭉 진열이 돼 있는데요. 우선 여기 계시는 분이신데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심홍섭이라고 합니다. 그 악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서로 마음에 맞고 그래가지고 같이 도모하게 됐죠. 그러면 여기 어떤 분들이 좀 주로 많이 오세요? 교육용 악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좀 퀄리티가 높은 연주자급 되는 악기를 원하시는 분도 오시고 뭐 그러면 이곳에서 활동하시면서 참 많이 보람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태원 씨 같이 좋으신 분하고 사회적으로 좀 약체층을 위해서 많은 그 노력도 하시고 뭐 그런 의미에서 뭐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분하고 같이 간다는 게 좀 그게 보람이라면 보람이죠. 저는 악기를 스스로 만드는 좀 취미가 있었어요. 네. 아주 옛날부터. 그래서 악기를 사서 악기를 자르고 꽤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체력이 또 너무 약하다 보니까 특히 일렉트릭 기타는 또 가벼워야 되거든요. 근데 소리가 좋을수록 무겁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좋은 나무는 무거워요. 근데 저는 체력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살 길은
기타가 가벼워야 네. 3시간 동안 무대에서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폴 제페톤은 사실 통기타 쪽으로 많이 만들지만 제가 지금 라이브에서 쓰는 제 일렉트릭 기타는 그 일렉은 그 모양 자체가 기존의 모양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파격적인데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윗부분이 마치 무슨 베를린 장벽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전형적인 깨끗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부서진 듯한 느낌의 어떤 의미로는 어떤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네. 기타가 가볍기도 하죠. 뭐 그런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 그러니까 기타가 가벼워도 음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요. 그게 김태훈 씨가 하기 때문에. 느낌이니까 음악은 느낌이니까 그 울림 자체의 그 크기는 크지가 않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네. 네. 이 리포터 직접 다녀왔죠? 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부탁드려봤어요. 함께 들어보시죠.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홍상혁입니다. 기타라든가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는 기본적으로 다 손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악기고요. 손으로 만들 때 하나하나의 그 부품에 대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악기와 그렇지 않은 악기가 나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악기입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짧게 좀 연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테스트할 때 가끔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기타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소리의 볼륨보다는 1번 현이나 6번 현이나 전체적인 톤 컬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음의 색깔이 다 맞춰지는 거고 하나하나의 명료한 소리로 개인 독주에 맞게 많이 이제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음이 명료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인터뷰 도중 사담에서 그 선생님께서 국산 카메라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음악인으로서 김태원 씨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함께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좀 소수 인력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직접 악기를 배달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김태원 씨의 이런 따뜻한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평상시 모습이 똑같다고 이 말씀을 다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많이 배우고 또 뜻깊은 일이라면 언제든지 동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느낀 거는 뭐 TV에서 볼 때나 저분이 방송에서 보일 때 그 이미지가 평상시에도 똑같구나. 예, 그냥 뭐 가식이 없고 그냥 그런 분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게 그냥 좋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건강이 나빠지시면은 좋은 일도 못 하시고 저는 같은 일원으로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좋은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디자인 담당하고 있는 변용준 과장입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쪽 위주인데 너에 대해서 하면 너의 의견 존중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게 일하고 있죠. 건강하게 또 오랫동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석에서는 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많은 수익을 내면은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또 우리들이 원하는 사회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못해서 형한테도 참 미안하고 근데 앞으로 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훈 씨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를 좀 뭐랄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좋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우리가 태어났을 땐 다 정말 천사였는데 이게 그렇죠. 살면서 약간 이렇게 너무 천사면 바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러는데 하지만 또 다시 또 천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뭐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오늘 현장 잘 만나봤습니다. 이 리포터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눔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앞으로의 김태훈 씨의 바람은 뭡니까? 제가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제 아들이 또 아프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쪽 일도 그렇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너무 또 몸 건강이 안 좋아서 너무 많은 걸 못하지만 제가 제 마음에서 정한 몇 가지의 그 어떤 길은 제가 음악으로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러려면 또 뭐 좋은 음악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음악을 만들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깨닫고 있고, 거기서 또 뭐 하나를 찾아내서 그 음악이 또 사람들한테 어떤 그 뭐 용기가 된다면은 또 그러면 또 좋고요. 그분들한테 또 제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뭐 나머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런 좋은 일도 하지만 본인 음악 활동도 계속 할 거잖아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음악 활동 계획 궁금해하거든요. 네, 저희 계획은 늘 보컬이 바뀌기 때문에 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처음이었어요, 다. 그 보컬이 10번째 바뀌었거든요. 그 보컬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또 과거의 보컬들처럼 약간 부족하죠. 네. 그래서 이제 보컬을 또 부족하지 않은 채워져 있는 상태를 이제 형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무슨 뭐 2017년 된 그래미 어워드를 타고 싶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일단 우리는 오늘이 내일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친구하고 또 더불어서 그 친구를 가리키고 있죠. 그것도 완성이 될 겁니다. 노래만큼이나 참 아름답게 말씀을 하는 김태훈 씨에게 박수 한번 아유, 주세요.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멋진 노래 한 곡 선곡해 주십시오. 재작년에 지금 새로 들어온 보컬 김동명 씨가 싱글을 냈는데 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친구 아직도 가슴 아파합니다. 네. 근데 그 노래는 제목이 사랑하고 있다인데 그것은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했었네가 아니라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 진행형이네요. 네, 안 떴어요. 좀 많이 틀어주세요. 오늘 김태훈 씨와 말씀 나눴습니다. 나무 인형이던 피노키오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만나본 김태훈 씨 역시 악기에도 사람의 체온과 사랑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음악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그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양종훈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너의 꿈이고 싶다. 너의 기억에 만들어져가 나의 가슴 속 깊이 너라는 채 사랑을 하는 꿈이고 싶다. 그 얘기 속에 살고 싶다. 너와 내가 그려져가는 너의 가슴 속 깊이 난 안긴 채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속에 난 너를 사랑하고 있다. 때론 아프고 그립고 또 아름답다. 끝없이 널 기억해 때로도 가면 이어져가는 멈추지 않은 난 이야기다. 너의 얘기에 사는 난 너를 사랑